자, 이어서 작전 들어가 볼 텐데요. 요즘 세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이 그룹을 지배구조부터 한번 지금 한화그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중에 지주회사, 격이었었던 주한화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짜 뉴스에 한화그룹주들 많이 나오죠. 조금 전에 준호 매니저의 일발도 한화 시스템이었었고요.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와 재료들이 다 좋습니다.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한화에 대한 궁금증 커지면서 어제는요. 한화에어로 20%, 한화오션 9%, 주한화 7%, 한화비전 4%, 심지어 어려운 태양광, 한화솔루션도 한 2.8%다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선봉에 섰던 한화에어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재료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조 7,247억. 그 전에 비해서 방위산업업체인데 이익률이 190%가 늘어난 거예요.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가 늘어난 하고 올해가 또 더 중과세, 더 짱짱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20% 넘게 폭등을 한 거였었는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에어로는 이제 한화오션의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서 방산, 그다음에 조선의 더 탄탄한 그런 매력들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때 잠깐 기억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럼 한화에어로가 어디에서 샀느냐?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가 갖고 있는 오션 지분을 샀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쉬가 들어갔겠죠. 요거 하나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당 58,000원에 사들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이 한화에어로가 또 한화오션 지분을 계속 추가 매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아주 훈풍이 좀 불었었고요. 두 번째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가 한화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죠. 한화 호텔 앤 리조트를 이끄는데. 아워홈이라는 LG의 이 식음료 요 버전을 인수를 한다. 8,700억의 아워홈 M&A를 한다라는 뉴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화 호텔 앤 리조트 또 이쪽 서비스 계열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없거든요. 무려 8,7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1,000억밖에 없는데 나머지 돈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 한화 비전이라는 이전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그 회사입니다. 이름 바꾼 건데 여기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막 지금 비난은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반도체 장비 회사가 왜 아워홈을 왜 인수하느냐? 먹거리 회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먹는 식료품 회사를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우회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우회적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기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화오션의 지분은 그 보유하고 지분을 파는 이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돈들이 이제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선 한화에너지라는 곳이 앞으로 이제 한화오션 등등의 지분 매각을 하면서 나온 돈으로 이제 재무구조의 개선을 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는 주한화로 알고 있지만 이건 김승현 회장 시대 때의 이야기고요. 이제 아들 삼형제 시대가 되면 한화에너지라는 비상장 기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화에너지 거기입니다.가 오히려 지금 지주회사 격 노릇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에서부터 오늘 한화그룹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계열사 그룹들과는 다르게 한화그룹을 그것도 삼형제나 있었는데 우리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보면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깔끔하게 경영권 승계를 다 마무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화그룹은 김승현 회장이 꼭대기에 있고요. 그 밑에 주한화, 오늘 이야기해볼 주한화를 한 22%, 23%를 소유를 하고 이 한화가 밑에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이 한화를 지배해서 전체적인 한화그룹을 지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분 이제 김승현 회장 어떻게 유고시에는 아들들한테 상속해야 돼야 되는데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렇듯 이건 어떤 증거는 알 수 없지만 주한화의 주가는 못 가요. 2015년만 해도 5만 원대였고 그 전에 9만 원대 갔던 그런 주식이 계속 15,000원, 2만 원, 2만 원, 3만 원 이제 박스에 이제 갇혀 있었거든요. 16년, 17년, 18년 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 주한화의 주가가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한화그룹은
김승현 회장에서 삼형제로 바뀌는 이 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화에너지라는 비상장 쪽을 완전히 삼형제 회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화에너지의 지분 구조를 보면 큰형인 이 김동관 부회장이 50%를 갖고 둘째, 셋째가 25%를 갖게 되면서 한화에너지를 일단 소유를 했고요. 한화에너지가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때까지의 지주회사였던 주한화의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 매수로 한 15%도 확보하고 고려아연에 있는 것들도 확보하고 하면서 지금 한화그룹의 지배 구조가 바뀌게 됐는데요. 그 그림을 지금 한번 잠깐 보시죠. 기존에 보면은 한화가 있었고요. 한화를 김승현 회장이 22.65% 오른쪽을 보시죠. 지배를 하고 한화가 계열사들을 쭉 하게 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보시면은 한화 자체에 대한 지분은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씨가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승현 회장 유고시에 천문학적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한화에너지를 저 윗단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선 삼형제가 완벽하게 한화에너지를 지배하고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지분을 22%를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22% 확보했죠. 그다음에 기존의 삼형제가 주한화 9%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 30% 넘게 되니까 이제 김승현 회장 저 지분을 다 안 받아도 돼요. 한 10%에서 5% 정도만 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렇게 깔끔하게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지만 깔끔하지 않은 그래도 이제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저렇게 경영권 승계를 완성했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삼형제 시대는 꼭대기에 삼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한화에너지가 있고 한화에너지가 한화를 거느리고 이제 한화가 밑에 계열사들을 이제 쭉 갖게 되는 저렇게 완성이 됐다. 자, 그렇게 퍼뜩 드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주한화의 주가 누르기는 필요 없겠구나 하고 뭐 이따 끝에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지만 이제 주한화가 오히려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도 없고 주가도 올라도 아무 문제도 없고 심지어 김승현 회장 지분을 다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한화그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삼형제가 큰 분란 없이 교통 정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셋째 김동선 회장 쪽으로 반도체가 갔거든요. 이게 좀 약간 그런데요. 일단 현재까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김승현 회장이 가장 아낀다는 이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중요 회사들을 다 갔습니다. 한화에어로,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이제 제조 쪽을 다 뭉텅거려서 이제 큰형이 갖게 되고요. 둘째인 김동원 사장이 금융 라인을 이제 갖게 되면서 생명, 투자증권 이런 쪽으로 갖게 되고 셋째인 김동선 부사장이 기존에는 하나갤러리아 그리고 하나호텔앤리조트 여기가 어제 장막판에 나왔던 아오홈 인수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화 비전, 한화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그 TC 본더 새로 만들고 원래 정밀기계라는 그쪽이 원래 김동관 부회장한테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지배구조도가 나와 있는데요. 정중앙의 제조 라인으로 본 이제 저게 큰형 쪽 라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밑에 시스템, 오션 또 이제 다 있고 솔루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은 둘째인 김동원 사장이 갖고 있고 셋째 김동선이 저 서비스 라인을 갖게 됐는데 저기 지금 점점점 네모 박스가 돼 있죠. 한화 인더스트리얼이 한화 비전으로 이름을 바꿨고 또 한화 세미텍이라고 좀 헷갈리겠지만 저게 한화 정밀기계 이름을 또 바꿔요. 그런 다음에 저 네모를 큰형이 일단 셋째한테 넘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로봇을 갖다 붙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마 김동선 어떤 뭐 삼형제끼리 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셋째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제는 서비스 유통에다가 저 하나 비전 라인들 반도체하고 로봇까지 갖게 되는 이제 저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딱 그림을 잡혀지면 이제 앞으로 한화그룹을 이제 보시는 눈들 더 커지게 될 것 같은데요. 한화정밀기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화세미텍으로 바뀌었고 아마 이제 이쪽 라인, 김동선 라인도 반도체 로봇 쪽으로 또 판을 또 키울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마음 편하게 다시 경영에 복귀를 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재벌가는 승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적극 행보를 좀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대표적인 트럼프 인맥이고 성향도 맞고 아마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김성현 회장이 좀 이제 행보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기존의 지주회사였던 주한화 이제는 그 꼭대기인 한화에너지한테 계열사는 지배하지만 밑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주가가 누를 필요도 없죠. 원래 국내장에서는 지주회사 홀딩스는 사면 안 되라는 그런 불문율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또 한화에너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유지분 싹 다 판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캐시를 쌓아온다라고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삼형제 입장에서도 이제 판다 끝났잖아요. 저 삼형제는 갖고 있는 지분이 한화에너지 지분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한화에너지도 배당을 높이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주한화도 배당을 많이 해서 위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주환원도 앞으로 주한화도 드디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봤을 때 이 지주회사 격이었던 주한화 PBR이 0.3배였는데 이제 제값받기의 시절이 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있었던 한화 그룹들의 좀 뉴스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분 구조도 정리해봤고 이런 쪽에서 큰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